2023년 11월 12일 미국 전역 2,340개 공장에서 73만 대의 로봇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 라인, 보잉 항공기 조립 공장, 포드 자동차 공장까지 하루 만에 1,68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았고 손실액은 3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AI 기술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스튜어트입니다. 미국 상무부 로보틱스 정책국장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았고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연구했죠. 제 인생 전체가 로봇과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10월 7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대회의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300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주도의 첨단 로보틱스 기술 동맹 출범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동맹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가 참여합니다. 우리는 차세대 산업용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왜 제외됐습니까? 한국도 로봇 강국 아닙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번 동맹은 기술 보안 수준이 최상위인 국가들로만 구성했습니다. 한국과는 별도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오른편에 부국장 데이비드가 따라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로봇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좋은 하청업체예요. 부품이나 만들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조립이나 하면 됩니다. 핵심 기술까지 나눌 필요는 없죠? 한국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없이 한국 로봇 산업은 못 버팁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이 37%예요. 한국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한 부 놓여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산업용 로봇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국 내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은 77만 3천 대였습니다.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니 독일 쿠카가 28%, 일본 환학이 23%, 미국 ABB가 19%, 스위스 스토블리가 12%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로봇은 11%였죠. 한국 뉴로봇은 5위였습니다. 11% 점유율? 별거 아니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 점유율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34%, 일본 미쓰비시가 29%, 미국 로겔이 21%였습니다. 한국 통합 제어 시스템은 9%에 불과했죠. 역시 한국은 4위였습니다. 9%밖에 안 됐죠.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체 가능해.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로봇 산업도 우리가 주도합니다. 한국? 그저 부품 공급이나 잘하면 되는 거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조지타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축하합니다, 국장님. 부국장 데이비드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견제하고 기술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로봇 기술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파트너로 두고 한국과 중국은 배제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면 어쩌죠? 옆자리의 수석 분석관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반발해봤자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 37%, 유럽 시장 24%, 합치면 61%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화나게 하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잃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로봇의 핵심 부품 중 일부는 우리가 공급합니다.
서버모터, 감속기, 센서.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한국 로봇은 못 만들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와인을 홀짝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한국은 을이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주도 로봇 기술 동맹 출범. 한국 배제 논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감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로만 유감이지 결국 받아들이겠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뉴로봇 대표이사는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 협력 지속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술 동맹 참여 방안 모색 중이라고 했고요. LG전자 사장은 미국 시장 투자 계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봤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들 미국 시장을 포기 못해요.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10시였습니다. 아내 제시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로봇 산업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제 커리어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 밑에서 부품이나 공급하는 나라로 남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6일 뒤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온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 국가가 아니라는 걸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발표 후 12일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 캐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죠? 뉴로봇 북미 지사장 김태현 씨입니다. 긴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태현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차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현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이번 기술 동맹 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본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책적 결정입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별도 채널로 유지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장님. 김태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아십니까? 11%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대수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AI 제어칩은 다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미국 산업용 로봇 AI 제어칩 점유율이었습니다. 한국 뉴로봇이 94%였습니다. 일본 환학은 3%, 독일 지멘스는 2%에 불과했습니다. 94%?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미국 내 가동 중인 로봇 77만 3천 대 중 72만 6천 대가 저희 AI 칩을 사용합니다. 잠깐 계산해봤습니다. 77만 3천 곱하기 0.94는 72만 6,620대? 맞았습니다. 하지만 로봇 본체는 독일, 일본, 미국 제품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쿠카, 환학, ABB 모두 훌륭한 로봇 제조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로봇에 들어가는 AI 제어칩은 저희 제품입니다. 왜입니까? 성능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칩은 실시간 학습 속도가 경쟁사 대비 47배 빠릅니다. 에너지 효율은 23배 높고요. 정밀도는 0.001mm 수준입니다. 47배, 23배. 저는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칩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김태현이 반문했습니다. 작년에 GM이 시도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칩으로 교체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작년 8월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칩 교체 실험을 했습니다. 작업 속도는 38% 감소했습니다. 불량률은 127%나 증가했고요. 에너지 소비는 89% 늘었습니다. 실험 기간은 겨우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됐죠? 9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손실액이 하루 평균 270만 달러였으니까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이 정보를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요. 상무부 산업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어 했죠?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2020년 세미나. 한국 업체가 발표했었죠? 하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 동맹에서 한국을 배제하신 건 귀국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죠?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본사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미국 시장 전략 재검토입니다. 김태현이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본사는 다음 주 이사회를 엽니다. 안건은 미국 시장 투자 지속 여부입니다. 투자를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본사 이사진 중 일부는 유럽 시장으로 방향을 틀자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면 저희도 재고해야 한다고요. 그건 협박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AI 칩 없이 미국 로봇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명함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김태현이 두고 간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94%, 72만 6천 대, 47배 빠른 학습 속도.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 핵심을 쥐고 있었던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야. 그냥 협상용 블러프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국장 데이비드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뉴로봇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있습니까?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 AI 제어칩 관련 자료요. 잠시만요. 그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10분 뒤. 이상하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AI 칩 부문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왜죠? 저희가 주로 로봇 본체 제조사들만 추적했습니다. 칩 같은 부품은 중요하게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세요. 한국 AI 칩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떠나도 독일, 일본이 있어? 대체할 수 있어? 하지만 김태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칩 없이 미국 로봇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불안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과장이야. 분명 과장이라고. 그날 오후 3시, 데이비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뭡니까? 한국 뉴로봇이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뉴로봇, 미국 시장 신규 투자 전면 중단. 기사를 읽었습니다. 뉴로봇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미국 시장 신규 투자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지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칩 공급과 기술 지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네요. 최소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현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현입니다. 국장 스튜어트입니다. 아, 국장님. 어제 말씀하신 게 이거였습니까? 투자 중단? 본사 결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규 기술 업데이트는 중단됩니다. AI 칩 펌웨어 업그레이드도요. 그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당분간은요? 당분간? 6개월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기존 칩으로도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는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 대체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숫자 94%.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한국이 블러프를 치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23일 뒤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11월 12일 화요일.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사무실로 올라갔죠.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비서 캐서린이 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GM, 포드, 보잉, 애플. 전부입니다. 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캐서린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오전 6시 23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로봇 가동 중단. 긴급 연락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모. 포드 미시간 공장에서 오전 7시 1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생산 라인 전면 멈춤. 즉시 통화 필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메모. 보잉 시애틀 공장에서 오전 7시 34분에 전화했습니다. 조립 로봇 작동 불가. 국장 긴급 연락 바람이었습니다. 메모가 12장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로봇이 멈췄다고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인 것 같습니다. 동부 시간 기준 오전 9시 23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오전 9시 23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8시 49분. 34분 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캐서린이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직 기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에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GM 작업자 디트로이트 계정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공장 로봇 전부 멈춤. 무슨 일? 보잉 엔지니어 계정도 있었습니다. 시애틀 라인 전부 다운. 사이버 공격? 포드 기술자 미시간 계정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공장도 똑같음. 전국적인가?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공장도 마찬가지. 텍사스 테슬라도 멈춤. 이거 큰일인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봤습니까? 뭘요? 전국입니다. 전국 공장들이.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긴급 재난 알림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긴급 상황 보고. 시간은 2023년 11월 12일 오전 9시 23분 동부 표준시였습니다. 영향받은 공장은 2340개소였고 아직 집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멈춘 로봇 대수는 추정 73만 대였습니다. 73만 대?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아직 집계 중이지만 주요 제조사들이 모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리스트를 스크롤했습니다.
GM은 17개 공장에서 42,000대 로봇이 멈췄습니다. 포드는 12개 공장에서 31,000대였습니다. 보잉은 8개 공장에서 19,000대였고요. 애플은 6개 공장에서 53,000대였습니다. 테슬라는 4개 공장에서 27,000대였습니다.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멈춘 로봇들의 공통 사양이었습니다. AI 제어칩은 한국 뉴로봇 NR7 시리즈였습니다. 제조사는 독일 쿠카, 일본 화낙, 미국 ABB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제어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한국 뉴로봇. 저는 김태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94%.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지금 바로 뉴로봇에 연락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한 메일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뉴로봇이었습니다. 제목은 정기 시스템 점검 안내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뉴로봇에서 보낸 공지였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오전 9시 23분부터 AI 제어칩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검 기간은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은 NR7 시리즈 전체였고 점검 중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로 끝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국장님, 뉴로봇 측에서는 정기 점검이라고만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말 안 해줍니다. 정기 점검이라고요? 사전 통보도 없이? 메일은 왔다고 합니다.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누가 그 시간에 메일을 확인합니까? 김태현 지사장 연결하세요. 데이비드가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안 받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입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김태현 지사장입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73만 대 로봇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정기 점검? 사전 통보도 없이? 통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메일로요. 그게 통보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약서 13조 2항을 보십시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정기 점검 시 최소 3시간 전 통보 의무. 저희는 6시간 20분 전에 통보했습니다. 계약 위반 아닙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시스템 점검은 복잡합니다. 빠르면 며칠, 길면 몇 주 걸릴 수도 있죠. 몇 주라고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몇 주를 못 버팁니다. 그건 김태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미국이 한국을 기술 동맹에서 배제했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어야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이건 보복입니까? 보복이 아닙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안 본다면 저희도 미국을 우선순위에서 내릴 수밖에 없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합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여기서 15년 살았어요. 하지만 본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가 이걸 지시했단 말입니까? 본사는 투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김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기술 지원도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조정입니다. 유럽 시장이 더 매력적입니다. 동남아시아도요. 미국은 이제 여러 시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1시간 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트위터에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공장 마비, 로봇 대란, 블랙 투스데이, 검은 화요일. 누군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CNN은 전국 2340개 공장 생산 중단, 원인 불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 뉴스는 산업용 로봇 73만 대 동시 멈춤, 사이버 테러 가능성? 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제조업 대혼란, 하루 손실액 추정 34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340억 달러. 하루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비드. 제가 불렀습니다. 네, 국장님. 한국 AI 칩 없이 로봇 가동할 방법이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일본 칩으로 대체 시도한 사례들 다 실패했습니다. 성능이 30에서 50%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는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럼 새로 개발하면 최소 3년 걸립니다. 3년? 네. 한국이 10년 동안 쌓은 기술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였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걸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었습니다. 국장,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예, 대통령 각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73만 대 로봇이 멈췄다는데. 한국의 정기 점검입니다. 정기 점검이 뭡니까? 왜 사전에 몰랐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모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국장.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뒤 백악관에서 봅시다.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결책?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한국이 손을 떼버렸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을 부품 공급업체로 본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94%. 그들은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요.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멈췄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백악관 서관 상황실. 저는 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상무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 화면이었습니다. 11월 12일 오전 9시 23분 현황이었습니다. 멈춘 로봇은 72만 6,820대였습니다. 영향받은 공장은 2,340개소였고 영향받은 근로자는 168만 명이었습니다. 추정 손실은 시간당 14억 달러였습니다. 시간당 14억 달러라고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니 생산이 멈췄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주요 피해 기업 현황이었습니다. GM은 17개 공장이 전면 중단됐고 포드는 12개 공장이 멈췄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조립 라인 8개가 멈췄고 애플은 아이폰 생산 공장 6개가 중단됐습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생산 공장 4개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보잉까지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네. 보잉의 항공기 조립 로봇도 한국 칩을 사용합니다. 그럼 군용기는요? F-35 생산 라인도 영향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국 뉴로봇 AI 칩 의존도였습니다. 전체 산업용 로봇의 94%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97%, 전자제품 산업은 96%였습니다. 항공 산업은 89%, 중장비 산업은 91%였습니다. 94%. 상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로봇 본체 제조사만 추적했지
내부 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장의 일 아닙니까? 상무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소재가 아닙니다. 해결책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측과 접촉했습니까? 네. 뉴로봇 북미 지사장 김태현과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종료 시점은 미정이라고요. 미정? 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우리가 기술 동맹에서 한국을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복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문제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기 점검 조항이 있고 3시간 전 통보 의무도 지켰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독일이나 일본 칩으로요.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작년 GM 사례였습니다. 작업 속도는 38% 감소했고 불량률은 127%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89% 늘었고 결론은 상업적 사용 불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최소 3년 걸립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10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특허만 2,847개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3년이면 미국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재무장관이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한국 칩 없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재고로 약 2주입니다. 2주? 네. 공장들이 완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출하하면 2주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요? 신규 생산이 없으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자동차 딜러들, 전자제품 매장들 모두 재고가 바닥납니다. 재무장관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손실 추정치 내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980억 달러, 2주면 2130억 달러, 한 달이면 그가 멈췄습니다. 570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5700억 달러. 미국 GDP의 약 2%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47만 명, 2주에 89만 명, 한 달이면 재무장관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80만 명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를 부르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오후 2시. 같은 회의실. 한국 대사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부르셨습니까? 앉으십시오, 대사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 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뉴로봇의 정기 점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대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이건 경제 보복 아닙니까? 재무장관이 따졌습니다. 보복이라고요? 박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기 점검입니다. 기업의 정당한 권리죠.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계약서에 3시간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지켰습니다. 박 대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입니다. 13조 2항을 보십시오.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술 동맹 때문 아닙니까? 각하. 박 대사가 대통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권리죠. 하지만 한국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어느 시장에 집중할지요? 박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환영합니다. 동남아시아도요. 미국만 한국을 부품 공급업체로 봅니다. 우린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정말요? 박 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기술 동맹에서 뺐습니까? 상무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존중합니다.
박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안 본다면 한국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3만 대 로봇을 멈춘 겁니까? 멈춘 게 아닙니다. 박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차이가 있죠? 언제 끝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기업 결정입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 대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도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F-35 생산 라인도 멈췄어요. 유감입니다. 박 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이 한국 칩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한국 책임이 아니죠. 그럼 대사님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박 대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70년 우정이죠.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듯 한국도 미국의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합니까? 기술 동맹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박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파트너로 대우하십시오. 그러면요? 뉴로봇도 제고하겠죠? 미국 시장 우선순위를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들을 봤습니다. 상무장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각하,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공장들이 멈춰 있습니다. 박 대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5시간째입니다. 손실이 70억 달러를 넘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면 5,700억 달러 손실입니다. GDP 2%가 증발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굴복입니다. 상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미국이요?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독일, 일본 칩은 성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려면 3년 걸리고요. 그동안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안보 측면을 걱정합니다. F-35 생산이 멈췄습니다. 중국이 이걸 알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네, 각하. 한국을 기술 동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작성하십시오. 오늘 안으로요. 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아니, 정확히는 5시간 만에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6일 전, 저는 단상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부품 없이는 미국이 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또 뭡니까? GM이 방금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7곳을 임시 폐쇄한다고요. 근로자 23,000명이 무급휴직입니다. 포드는요? 1시간 뒤 발표한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한테 사과하는 것.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7시 디트로이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로봇이 멈춘 지 72시간째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72시간 경과 보고였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은 2,340개소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폐쇄는 847개소로 증가했고 무급 휴직 근로자도 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손실은 1,008억 달러였습니다. 1,008억 달러. 사흘 만에요. GM 디트로이트 공장 상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입니다. 데이비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 현황이었습니다. 조업 중단 72시간째였습니다. 영향받은 근로자는 4,200명이었고 생산 손실은 차량 8,900대에 달했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2,700만 달러였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톰 브래들리입니다. 30년 근속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렸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대조차들로 가득했을 시간인데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경비실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상무부 국장 스튜어트입니다. 톰 브래들리 공장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가십시오. 본관 3층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입니까? 그가 다가왔습니다. 톰 브래들리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30년간 현장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 용접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메인 라인입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반쯤 조립된 차체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라인에서 하루 210대가 나왔습니다. 톰이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니까? 톰이 로봇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독일 쿠카 로봇입니다. 명품이죠. 70만 달러짜리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로봇 팔에 쿠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는 한국산입니다. 톰이 로봇 몸통 패널을 열었습니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전선과 회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작은 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게 뉴로봇 AI 칩입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저 작은 게 이 거대한 로봇을 움직입니다. 칩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NR7. 뉴로봇 7세대 칩이었습니다. 저거 없으면 이 로봇은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다른 칩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에요. 독일 지멘스 칩으로요. 결과는요? 9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톰이 다음 로봇으로 걸어갔습니다. 속도가 38% 느렸습니다. 용접 불량률이 127% 올랐고요. 전기세는 2배로 뛰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능 차이입니다. 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칩은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용접점을 보고 스스로 각도를 조정하죠. 0.001mm 단위로요. 독일 칩은 그게 안 됩니다.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품질관리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로봇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차체 결함을 찾는 곳입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 칩의 정밀도가 특히 중요한 구역이죠. 얼마나 정밀합니까? 0.05mm 균열까지 잡아냅니다. 톰이 손으로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0.1mm입니다. 그 절반이죠. 독일이나 일본 칩은요? 0.3mm까지입니다. 6배 차이입니다. 데이비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칩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톰이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미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톰이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완성차 보관소였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일 전엔 1,200대가 있었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340대입니다. 하루에 거의 300대씩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제로입니다. 그럼요? 딜러들한테 출하할 차가 없습니다. 주문은 쌓이는데 생산은 제로죠.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딜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요. 그 다음은 부품 공급 업체들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안 하면 그들도 망합니다. 도미노군요. 맞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 중심에 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톰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직원 명단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워커, 42세, 용접공입니다. 아이가 셋 있죠? 마지가 내년에 대학 갑니다. 마리아 곤잘레스, 38세, 품질관리팀입니다. 싱글맘이에요. 아들이 9살이고요. 톰 주니어, 25세, 제 아들입니다. 3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3일째 집에 있습니다. 급여는 나가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GM 본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주 더 기다리래요. 그 후엔 무급휴직입니다. 2주면요? 제 직원 4,200명 중 3,800명이 무급휴직입니다. 90%예요. 톰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톰이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부품 공급업체로만 봤습니다. 로봇 본체는 독일, 일본, 미국 제품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쥔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이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AI 칩이요? 뇌를 쥔 겁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동맹에서 빼신 거군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을 다시 동맹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럼 로봇이 돌아가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톰이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휴게실로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기조입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혹시 로봇이 다시 돌아갈까봐 매일 나옵니다. 자비로요. 자비로요? 급여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옵니다. 이게 자기 일이니까요. 한 남자가 우리를 봤습니다.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공장장님, 소식 있습니까? 제임스 워커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제임스. 톰이 대답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딸애가 대학 등록금을. 제임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상무부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십니까?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요? 노력 중입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스크린 속 한국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사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각하. 박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맹은 존중해서 시작한다는 걸요. 우리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박 대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사님, 그리고 스크린 너머 장관님. 한국 장관이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18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각하, 고개를 드십시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박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과드립니다. 좀 더 일찍, 좀 더 명확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을요. 대사님. 네, 각하. 정기 점검은 언제 종료됩니까? 박 대사가 김태현을 봤습니다. 김태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복구 승인을 받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서울은 오전 10시입니다. 본사 임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김태현이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서울 뉴로봇 본사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김태현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복구를 승인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태현이 다른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코드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원격으로 펌웨어를 재활성화합니다. 시스템 복구 시작. 대상은 NR7 시리즈 72만 6,820대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7분이었습니다.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0%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 2%, 3%.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크린을 봤습니다. 10%, 15%, 20%. 재무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GM 디트로이트에서 연락 왔습니다. 로봇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랍니다. 국무장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30%, 40%, 50%. 제 전화도 울렸습니다. 톰 브래들리였습니다. 국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로봇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다행입니다, 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하세요. 월요일 아침 정상 출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60%, 70%, 80%. 상무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90%, 95%, 99%.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복구 완료. 72만 6,820대 로봇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김태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지사장님. 제 일일 뿐입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박 대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사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각하.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백악관 사진기자가 찍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마이너스한 새로운 파트너십 선언.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졌습니다. 아니, 제가 진 겁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요. 복도로 나오니 김태현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용기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장님 같은 위치에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저는 국무부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중순에 워싱턴의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니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은 96시간 만에 로봇 가동 재개, 미마이너스한 합의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한국의 공식 사과, 기술 동맹 포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조업 대혼란 끝,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니다. 파트너들이 있고 그들의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특히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술 강국임이 입증됐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핵심을 쥐고 있다. 뇌를 가진 나라다. 미국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굴복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36일 전, 저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한국은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고 뇌이자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며 라디오를 켜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했고 96시간 동안 멈춰있던 73만 대의 로봇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이지 않는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거인이다. 소리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인다. 조용한 거인.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협박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로봇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행이네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네. 제가 실수했어요. 큰 실수를요? 무슨 실수요? 오만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밑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을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6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어요. 1,300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해결하셨고요. 해결이 아니에요. 항복입니다. 항복이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움이에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파트너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2024년 11월 12일,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무부 국장이 아닙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오늘 제 강의실에는 8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미국 제조업이 96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합니까?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 투스데이라고 불렀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검은 화요일. 저는 칠판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96시간. 이 9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로봇들이 멈췄습니다. 한국 회사 때문에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뉴로봇의 정기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블랙 투스데이 통계였습니다. 멈춘 로봇은 72만 6,820대였고 영향받은 공장은 2,340개소였습니다. 무급 휴직자는 63만 명이었고 경제 손실은 1,3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96시간, 즉 나흘 만에 벌어졌습니다. 96시간 만에 1,344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답해 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존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너무 의존했던 거죠.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AI 칩 의존도였습니다. 전체 산업용 로봇은 94%였고 자동차 산업은 97%였습니다. 전자제품은 96%, 항공은 89%였습니다. 미국 로봇의 94%가 한국 AI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수백 번 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로봇 본체만 봤습니다. 독일 쿠카, 일본 환학, 미국 ABB. 이름만 보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부품이나 만드는 하청업체라고 봤죠.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 면적은 미국의 1%도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64%, 스마트폰 올레드는 87%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52%, 산업용 로봇 AI는 무려 94%였고 조선은 37%였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에서 한국은 거인입니다. 조용한 거인이죠.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당시 상황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시 상무부 로보틱스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솔직해야 할까요? 아니, 완전히 솔직해야 합니다. 끔찍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나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공장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디트로이트 공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공장을 봤습니다. 멈춘 로봇들을요. 그리고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급여도 안 나오는데 매일 나왔어요. 혹시 로봇이 다시 돌아갈까 봐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워커, 42세 용접공이었죠.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대학 가는 딸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한국을 기술 동맹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그게 굴욕 아니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작은 나라에게 사과한다? 자존심이 상했죠? 지금은요? 그게 옳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죠. 사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한 공동 연구개발 투자는 2023년 0달러에서 2024년 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차세대 AI 로봇, 양자 컴퓨팅, 6세대 통신이었습니다. 기술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미국 파견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00명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한국 파견은 전년 대비 420%나 증가한 1,200명이었습니다. 공동 특허는 847건이었습니다. 경제 성과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로봇 생산성은 23% 증가했고 제조업 GDP는 4.7% 올랐습니다. 양국 교역량은 31% 늘었습니다. 보십시오. 윈윈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하자 모두가 이익을 봤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십니까? 당시 결정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했을 겁니다. 저는 학생을 봤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봤을 겁니다. 하청업체가 아니라요.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했을 거예요. 학생이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제가 단상에서 발표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만들면 됩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게시판을 봤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 한국의 기술 혁신. 연사는 김태현 뉴로봇 북미 지사장이었습니다. 김태현.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동료 연사로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세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세대. 그들은 블랙 튜스데이를 역사로 배웁니다.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96시간의 악몽. 그리고 그 악몽이 준 교훈. 미국은 혼자선 해낼 수 없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파트너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조용한 거인 한국을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위대함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요. 파트너와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